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할 주제는 최근에 지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대출 규제 또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출을 쳐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네요. 대출금리 한 달 새 0.4포인트 인상한다. 대출자 패닉. 그리고 대출 원하면 보험 가입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일단은 동아일보 기사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뛰고 당국은 규제를 더 하겠다. 그리고 속타는 대출 난민이라는 이런 주제인데 이런 기사를 신지한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최근에 가계대출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또 전세자금 대출이 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신용대출 또한 증가를 했는데 이게 2020년 12월 말보다 무려 거의 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한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한 15.4% 정도.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또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계대출을 좀 줄여라는 이야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권에서 이제 이게 줄이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좀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일신문에서 주택 실수요 대출자 패닉이 일어났다. 한도가 줄고 2%대 금리가 실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2%대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도가 줄은 거죠. 한도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택을 실제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대출이 지금 이제 막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또 국민청원까지 지금 본물이 지금 일어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세대출이라든지 잔금대출은 반토막 났고요. 또 내 집 마련 꿈은 정말 멀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추가 규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또 규제가 10월 중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3일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2.9에서 4.53% 수준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8월 말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대 금리는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3%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고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인상된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한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주택대출 한도가 정말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수요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물론 단지별로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절반 이하로 깎이는 경우까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29일 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초 4억에서 6억으로 2억을 이제 올려서 받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없는 세입자가 임차 보증금 6억이라고 하면 80%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 보증금 증액분인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KB국민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타 은행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KB 시세로 해서 많은 것들을 KB 시세나 감정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줬는데 대출을 선정해서 대출 금액을 갖다가 조금 높게 해서 줬는데 이제 KB 시세라든지 감정가액 중에서 이제 여기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이제 분양가격입니다. 이제 분양가격이 들어가서 여기 중에서 최저금액,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KB 시세는 10억이에요. 그다음에 감정가액은 예를 들어서 9억이에요. 그런데 분양가격이 만약에 6억이다 라고 하면 이 분양가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실제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대출에 그런 대출 받는 게 좀 제한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제 잔금 대출하기가 그러니까 잔금 대출을 어떻게 보면 잔금에 이제 이런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 아닌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지금 혼란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영향이 지금 조금씩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10월 지금 이제 오늘까지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10월 초중순에 이제 발표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이 이걸 지금 시장에서 많이 지금 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또 어떤 또 대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또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내년 3월 전까지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있는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지금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 집단 대출까지도 이제 실수요 대출까지 한번 더 쪼이겠다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대책이 원래 시장에서는 반시장적인 이런 대책이고 또 실수요자들이 이런 대책을 갖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실수요자 그러니까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출을 좀 많이 또 증가해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말이 정말 180도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말 믿고 또 샀던 분들 또 어찌됐든 간에 내 집 마련을 했던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대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정말 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보증률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새로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정말 이제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해서 10월 달에 이런 대출이 이제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 조이는 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9월과 10월의 분위기는 완전 다를 것 같고요. 또 10월, 11월, 12월이 거의 어떻게 보면 2021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4, 4분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때 많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또 대출 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 대출을 또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내년 2021년이 됐을 때 어떻게 뭐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조심스럽게 내년 3월까지는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또 대선 주자들이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에 이제 집을 갖다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세를 갖다가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 뭐 1금융이 안 되면 2금융에서 대출을 갖다가 얻는 방법까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꿈 물거품 뱉다 집단 대출이 막혀 옵니다. 여러 가지 원성의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는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부동산 정책을 실패를 했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서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감사스마일도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좋은 글을 시간을 아껴라라는 좋은 글을 사랑하는 감사스마일인데 이 시간을 아껴라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회의 응할 것이다.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스마일도 좀 어릴 때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접어들고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안다면 그 사람들은 남을 위해보다 큰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몽테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 시간 속에 살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또 시간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일회성이고요. 둘째는 단일성. 그러니까 일회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1년에 생일이 2번 있을 수 없듯이 정말 시간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끝입니다. 둘째는 단일성이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을 자면서 뭐 그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없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또 일을 할 수 없고, 물론 여러 가지의 일을 갖다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일을 갖다 병행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순간성입니다. 시간, 분, 초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 10월 4일날 감자스마일이 지금 마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시가 넘어간 시간입니다. 근데 이 9시가 넘어간 시간을 2021년 10월 4일 9시로 되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순간적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원리는 이 세 가지 현재만 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현재,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일 뭐 해야지, 뭐 한 달 후에 뭐 해야지, 지금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내일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당장 현재 사랑하시고 현재 일하시고 현재 즐겁게 생각하시고 또 현재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를 선물이라고 하는데 감자스마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좋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를 열심히 살게 되면 반드시 미래는 좋아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곡식물원에 제가 간 건 아닌데 어떤 아시는 지인분이 마곡식물원에 다녀와서 멋진 사진을 공유해 주셔서 제가 어제 포스팅을 마곡식물원이 서울식물원이 이제 마곡에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서울식물원도 한번 가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감자스마일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 애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껴라라고 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멸치 앱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튼 감자스마일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자스마일이 물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또 한 13분 지나가고 있는데 감자스마일 방송 구독자분이 이제 4,000분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4,000분이 넘어서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방송을 해야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좀 들으러 많이 오실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까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 애청자분들의 그런 의견을 갖다가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4,000명 돌파 이벤트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돌파 이벤트는 제가 감히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가 앞으로 조금 더 구독자를 갖다가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어떤 채널, 어떤 방송을 갖다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지금 4,000명이 넘었지만 앞으로 또 10,000명이 넘고 더 많은 구독자라든지 더 많은 또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또 가게 홍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또 좋은 여행지 소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애청자분들의 그런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이번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000명 구독자 이벤트는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이 있으시면 또 어떤 분들이라도 뭐 또 어떤 뭐 지나가다가 감자스마일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지나가시다가 혹시라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네 분을 선정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책을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제가 선물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예산에서 애플트리 농장을 합니다. 뭐 사과나 사과즙이 또 필요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 친한 또 지인분께서 또 화훼 농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화훼 쪽에서 화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정되시는 뭐 네 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뭐 책을 희망하시면 책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화분, 예쁜 화분을 원하시면 화분, 그다음 사과를 받기를 원하시면 사과로 해가지고 제가 맞춤형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4,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스마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4,000명 구독자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주변에 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홍보도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좋아요를 제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뭐 물론 구독과 알림과 좋아요를 다 같이 3종 세트로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뭐 구독과 알림까지는 안 되더라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을 설정 안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알림이 뜨지 않으면 그냥 패스가 넘어가기 때문에 알림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부동산 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쪼개서 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듣기 좀 약간 좀 좋은 방송이 아니고 어떨 때는 또 방송이 또 약간 좀 광고성에 있는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가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오늘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쉬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또 비가 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가을이 또 깊어갈 수도 있는데 개인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백신 2차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 맞기를 희망하고요. 코로나19 빨리 사라졌으면 다시 한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